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적 시즌도 정말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데 너무 이곳저곳에서 발언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이미 다이먼드 그 다보스 발언 뭐 조금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네. 또 지난주에는 음. 그 약간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미국에서 나오는 게 이제 월가의 황제로 군림하던 제이미 다이먼드가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정치를요? 연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에 기고를 했는데 미국 정책을 비판하는 그러한 글을 썼고 그다음에 다보스에서도 결국 본인은 실제 경기 진단 상당히 어렵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치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쪽이군요. 그건 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 뭐 실적은 그냥 예상 네. 정도 나왔는데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좋았고 그러게요. 리드 헤이스팅은 이제 뭐 상당히 그 실리콘밸리의 어른이죠.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60대 초반이니까. 근데 그 이분이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고 밑에서 이제 그 COO가 이제 내부 승진해서 이제 공동대표가 되는 거 그렇게 나쁘게 시장은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드 헤스팅이 작년 초에 실적이 좀 안 좋고 그랬을 때 약간 실언도 하고 그래서 조금 시장과 교감 능력이 요즘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번에 이제 내부 승진한 코 CEO가 그 광고 요금제를 그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좋게 보는 것 같고 우리가 그 미국의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P&G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네. 재미있는 게 뭐 전반적으로 매출하고 이익은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 한 2% 하락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많이 쓰는 질렛 면도기 오늘 저 아침도 면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뭐 오랄비 칫솔, 타이드 세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 많은 제품을 주방 아니면 집에서 쓰는데 네. 제품값을 10% 올렸습니다. 작년 4분기 때, 그러니까 전년 동기 1년 전 대비. 근데 워낙 제품값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위축이 돼서 실제 수요는 6% 감소가 했어요. 그래갖고 실제 매출은 한 3, 4%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그 파웰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가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모습. 그래서 기업을 보는 사람들은 뭐 예상대로라고 하지만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은 P&G 실적을 보고 큰 흐름은 이제 맞게 지금 흘러가고 경기가 하향되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제가 이제 뭐 얘기를 여기 이제 우리 화면 보는 것처럼 한 네. 너댓 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씩 간단히 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지난주에 월가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 금융지주사 CEO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실적보다 중요한 거는 CEO들의 코멘트. 그래서 네. 이제 제이미 다이먼드랑 월가의 데이터맨이라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니헨 의견. 그러니까 둘 다 보면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이제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가 월가는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뭐 경기 침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죠.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이 한국은 이제 아마 경착륙으로 갈 텐데 왜냐하면 가계들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미국은 가계들 부채가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만하게 집값이 한 10% 빠져서 여기서부터 조금 있으면 이제 바닥을 좀 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미국은 경기 침체를 좀 막아주겠다. 그다음에 이번 주 초에 골드만이 실적이 발표됐는데 발표 당일날 골드만은 주가가 8% 빠지고 모건 스탠리는 7% 올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만이 월가 최고의 증권사가 아니냐 얘기하지만 실제 투자자 관점에서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케이스여서 설명을 드리고 1월 16일까지 우리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이 나왔는데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 같고 방향성은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 조정이 약간 2% 아쉬운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월가 CEO들 경기 진단 얘기 두 분의 의견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그 연초에 그 JP 모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뭐 바이오 회사들이 다 달려가서 실제 그 초대를 안 받았는데도 호텔 밖에서 서성이면서 초대 받았다 그러는 바이오 회사들도 그래요? 많습니다. 초청 받기 쉽지 않아요. 왜 거기 사성이죠? 아니, 그러니까 초청을 받으려면 어느 네. 정도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간다고 이제 국내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참석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냥 그럼 문 앞에 가서 그냥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호텔이 다 동날 정도로 10,000명 이상이 오는 대단한 행사인데 이제 네. 그때 JP 모건 그 행사니까 CEO 그 제이미 다이먼드가 샌프란시스코 달려가서 그 폭스랑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게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게 나는 그 허리케인이 온다는 얘기를 작년 가을에 하지 않았다. 실제 허리케인이 올지 그냥 좀 강한 바람이 불지 잘 모른다. 그래서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강한 그 경기에 관련돼서 의견을 제시했던 제이미 다이먼드가 꼬리를 좀 내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네. 거죠. 그렇긴 그래서 이제 한데.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되게 주목을 받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다보스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JP 모건의 그 4분기 실적을 보면 네. 회사의 공식적인 그 가정,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가정이 나오는데 네. 여기 보면 제가 빨간 박스 표시한 거 보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금년에 두 차례 더 올리죠. 지금 4.5에서 5%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두 차례를 금년에 내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4.5%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있어서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연말이 되면 하반기가 되면 JP 모건의 공식 의견은 연준이 금리를 두 차례 내리는 것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 CEO가 회사 공식적인 전망하고 틀린 얘기를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진짜 뭐 정치적인 그런 그 뭐 야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폭스 인터뷰에서 consumers are strong. 소비자들 되게 상당히 건실하다. 지출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 재정 상태도 좋고 양호하다. 그 다음에 기업들도 아주 좋은 지금 그 뭐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3개월 전보다는 훨씬 좀 좋은 건설적인 경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서 하여간 이분의 톤이 바뀐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은 딱 워딩만 들었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네, 이런 애매하게 분들이 얘기하는 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자가 자기를 잘못 이해했다. 이제 뭐 그렇게 그 발언을 했습니다. 허리케인이라고 네. 자기는 얘기 안 했고 그럴 허리케인도 수도 불 수가 있다. 있고 강풍이 불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간 뭐 조금 경기에 대해서 조금 건설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맞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제이미 다이먼드의 그런 약간 발언보다는 실제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발언을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머니헨 이분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작년에도 계속 맞춰왔고 이제 이분은 계속 일관된 의견을 유지합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는데 그 시점은 약간 좀 미루어져서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상당히 급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게 마일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은행,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 가장 큰 컨슈머 뱅크, 그러니까 이제 은행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지출,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쓰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를 쓰니까 작년 1분기에 소비 지출 증가율이 14%였다가 작년 4분기에 5%로 증가율이 둔화됐는데 금년 들어서 1월 둘째 주,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업데이트돼서 얘기합니다. 1월 둘째 주까지 소비자 지출이 한 6에서 7% 증가해서 이게 급격하게 그 컬랩스하는 그 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우려를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비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 발표됐었죠. 근데 이제 그 실제 미국 정부가 며칠 전에 발표한 12월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는 생각보다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실제 땡스기빙이나 추수감사절 그 판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기대감이 높지 않았는데 전월 대비 12월에 한 0.9%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네. 조금 더 안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1.1%.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지금 상당히 그 혼선을 보이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12월 소매 데이터가 좀 안 좋았던 것은 실제 이제 그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그것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내구재들 뭐 자동차 이런 그 가구 이런 거 이제 판매가 좀 위축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소비가 꺾인 것은 맞는데 급락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우리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사실 지지난주 되게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금융주 이야기가 핫했는데 또 그분을 모시고 인터뷰하셨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시장에 대해서도 코멘트 해주셨고 바로 이건 어제 올라왔던 영상이죠. 예, 우리 저 이창환 대표 요즘 핫한데 네. 뭐 제가 제 게스트로도 이제 초대해서 모시고 그다음에 뭐 많은 활동을 뭐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올라간 영상은 상당히 이제 아마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에 거의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실제 금융계에서는 아주 그 거물로 상당히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그 한국은행 부총재보 치프 이코노미스트를 역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IMF에 장기 근속을 한 그 중역으로 그래서 이제 IMF 어드바이저 마지막 지책으로 지금 연대 와 계신데 김준일 그 연세대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실제 미국에서 이제 뭐 많이 일을 하시니까 속 내부 사정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재화 물건들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확실히 이제 인플레가 꺾인 것은 맞는데 서비스 부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수요 공급이 좀 바뀐다고 이게 스티키한다는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꺾이지가 않아서 인플레가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연준이 금리를 뭐 한 두세 차례 올리고 나서 연말까지 그러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견을 줘서 상당히 저는 그 이분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식견을 볼 때 상당히 좀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봐야 되는 의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약 1시간짜리 인터뷰를 이제 스트레이트로 쫙 진행을 약간 뭐 하셨는데 경제 수업 받듯이 이제 저도 댓글 많이 보니까 들었습니다. 엄청 인사이트 깊은 네.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쉬는 기간 동안 요 컨텐츠 꼭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쪽 미국과 한국 그러니까 이제 앞서 보통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릴 때 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산업 업종이 이제 그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업자나 디벨로퍼나 그다음에 부동산 구매하는 아니면 뭐 상업용도 그렇고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하니까 금리에 되게 예민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경기가 하여간 그 경착륙 하드 랜딩을 안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사이클에 이제 집값이 미국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뭐 한 10년 동안 한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연 한 7, 8%씩 올랐는데 과거 금융 위기 때는 차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깡통 계좌가 미국에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그림에 보다시피 그 집값에서 차입금 돈 빌린 걸 빼면 이제 나의 그 목 아니에요. 에쿠티라고 그러죠. 이제 그것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차입금의 증가는 아주 미미하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되게 디시플린을 갖고 대출을 신중하게 했던 그래서 여기서 집값이 한 50% 가까이 빠져야지 과거 금융위기 정도의 깡통 계좌, 그러니까 1,000만 계좌 정도가 깡통 계좌가 됐었거든요.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전체 미국 가구의 한 8, 9% 되는데 그래서 악순환의 가능성은 미국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모기지 금리가 작년 연초에 3%에서 7% 갔다가 지금 6% 초반대인데 지금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말 되면 뭐 그 유지 내지 하향 조정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모기지 금리도 이제 연말쯤 되면 5%대로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인터넷 검색 같은 데 보면 미국에서 그 개인들이 주택 구매 관련된 그 서치 검색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택의 수요가 조금씩 살아날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집값이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하겠지만 소프트 랜딩은 미국 부동산 경기는 할 것이다. 네. 이제 반면에 한국은 그 제가 이제 요것도 영상을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어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올라가는데 네. 한국은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이 요즘 좋은 분석 자료를 많이 냅니다. 근데 가계의 그 소득 그다음에 자산이라는 건 대부분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부채는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보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부채가 제일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20, 30대든 하여간 그 중년층들이 영끌을 해서 돈을 빌려서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산 게 실제 집값은 빠져도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보면 소득은 연 4% 증가했는데 지난 10년간 자산은 6.9% 증가했고 부채는 이거보다 높은 7.4%를 증가해서 빚이 차입금이 가장 높은 증가를 해서 이 부분이 결국 부담이 되고 제가 전에 한 3주 전쯤 음마아파트 네. 경매 나온 얘기 말씀드리는 어떻게 것처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 딜레버리징을 하다 보면 부동산 경기는 한국은 조금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뭐 하는 이창용 총재도 1.7% 성장도 올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게 이러한 그 딜레버리징 관련된 그런 좀 그 변수가 우리는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대치동 음만파트 경매 관련한 이야기 전에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취득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자기 집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40대 가장의 고통이 느껴졌다라는 거고요. 이게 아마 바로 경매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한이 3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관련한 소식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과연 이게 얼마에 낙찰될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여러분께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때 그 부동산 물건이 27억에 87%를 차입금 맞아요. 대부업체로부터 했으니까 좀 이제 그런 건 뭐 어떤 과도한 경우지만 하여간 네. 우리 그 가계 뭐 부채가 높은 건 알고 특히 이제 부채 증가율이 좀 부담이 많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미국 주가가 하여간 4천을 지금 잘 못 넘고 있어요. 잠깐 넘으면 다시 꺾이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이 한 17배, 18배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아시고 조금 주가가 저항을 받아도 이해를 하시는 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을 느낀다. 시장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발표됐었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골드만삭스도 구조조정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사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분기 실적을 되게 CEO들이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하겠지만 분기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이 안 좋으면 CEO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내부자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시장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작년 12월부터 한 4천 명 직원을 내보낸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월요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순이익이 1년 전 대비 한 60, 70% 감소하는, 그러니까 안 좋을 거 알았지만 좀 더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구조 조정을 해서 한 3천 명 이상을 내보내면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CEO는 던지고 싶었는데 조금 그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그날 월요일 날 고마는 주가가 8%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하는 모건 스탠리는 주가가 7%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고먼삭스가 최고의 증권사고 거기에 일하는 게 가장 최고의 뱅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죠. 왜냐하면 이제 뭐 급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최고지만 하지만 투자가 입장에서는 고먼은 리스크를 많이 주고 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요. 여기도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높은 시클리칼리티 경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의 성격 때문에 고먼은 디스카운트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데이빗 솔로먼 CEO가 다보스 이분도 이제 있는데 우리 퍼가 이제 9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비슷한 IB를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웰스 매니지먼트 WM이 뭐 어마어마해서 이 부분이 안정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시장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이제 그런 이익의 안전성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사는 업종, 종목, 기업의 그 리스크, 어떤 리스크를 내가 사고 그 업종의 다른 경쟁상과 비교하면 어떠한 식으로 이게 나타나는지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이제 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어서 성학개미들 뭘 투자하고 있었을까요? 달라졌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경제신문에서 이제 1월 2일부터 6일까지, 그러니까 뭐 첫 한 2주 거래 일수 동안 우리 성학개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인데 여전히 우리 테슬라 사랑은 대단하고요. 2억 달러 이상을 샀고 3위가 이제 애플, 뭐 좋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5위가 TSMC, 미국 ADR.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도 TSMC를 좀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거라 얘기를 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은 요 세 개고 그 다음에 6위에 이제 올라온 게 iShare. 이거는 이제 뭐 블랙록의 ETF인데 MSCI, ACWI는 전 세계 지수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문의 그 제목에 나온 것처럼 톱 10에 4개가 채권형 ETF. 그러게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전략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우리가 3배 레버리지 ETF가 2위와 이제 10위에 있어서 그다음에 반도체 3배 ETF 그다음에 그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하여간 좀 걱정이 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채권 투자하는 분들 보면은 30년물 이런 거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뭘 했다면 무조건 3배네요. 근데 하여간 큰 흐름은 네. 우리 뭐 동학개미 분들이 지난 2, 3년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 블루칩들을 많이 들고 있고 아마 이제 우리가 주가가 회복이 되면 뭐 좋은 그런 뭐 수익률을 날 텐데 서학개미 분들이 조금 작년에 보면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네. 금년 들어서는 조금 안정적인 투자, 좋은 방향으로 우리 투자 성향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0,000명 정도 구조조정 인원을 해고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1월 24일 날 분기 실적을 발표해요. 근데 여기도 역시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처럼 이제 시장은 기대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인원 조정한다. 그래서 전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이 한 22만 명 되니까 전체 인원의 한 5% 정도 되고 관련된 12억 달러 구조조정 비용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1인당 뭐 몇만 불 정도 비용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금 부족한 게 실제 이날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보통 구조조정 발표를 하면 주가가 좀 오르는데 조금 약한 거 아니냐. 보통 이제 한번 5% 정도 내보내는 거 언더퍼포머들을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반응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메타가 했고 메타는 세게 했죠. 왜냐하면 전체 직원의 13%를 이제 해고를 일시에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뭐 하여간 18,000명. 근데 전체 거기 뭐 100만 명이 넘으니까 퍼센티지는 크진 않은데 마이크로소프트 했으면 그 다음에 애플하고 특히 요즘 이제 그 알파벳이 조금 좀 어렵다고 하는데 알파벳이 행동주의자의 그 압력도 좀 받고 그러는데 왜 그 다음에 그러면 애플하고 이제 알파벳은 발표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좀 기대감이 있고 who is next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미국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이런 면에서 실망을 하지만 이제 여기가 지금 그 오픈 AI의 그 GPT가 지금 화제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되게 뭐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진짜 화제인데 여기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얘기가 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10억 달러 지분이 있고 한 100억 달러를 추가로 지분을 인수한데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 주주 중에 일론 마스크도 있고 피터 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리콘밸리 VC의 뭐 거물인 안드레슨 호로위츠 같은 데도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하는 가격에 그 지분을 많이 취득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이쪽에 AI 쪽에 집중하겠다니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알파벳 뭐 모든 회사가 AI에 집중을 하지만 알파벳하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경쟁을 할 거고 실제 챗 GPT가 나오고 나서 구글이 좀 초비상이고 알파벳 주가가 10%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좀 알파벳 주가가 약세인 이유가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진짜 본격적인 경쟁자를 만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주주가 되면 좀 더 그 파워가 힘이 실리겠죠. 이제 이런 변화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이런 면에서 답답하고 구조조정이 좀 더 화끈하게 했으면 좋지만 이 회사는 실제 이익의 안정성, 매출 총이익률이 뭐 한 70%가 넘는 회사거든요. 뭐 독과점 같이 소프트웨어 일부는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30배가 넘는 PE에 퍼에 거래되던 회사가 지금 1년 뭐 우리 추정치 전망으로 보면 한 22배 정도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와서 뭐 좋은 주식을 상당히 무난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고달러의 충격을 많이 입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완화가 되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이제 훈풍이 좀 불 수도 있습니다. 실적에.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금요일 꽉 채워봤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